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.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. 아까 부끄러워서 종목 못 올리겠어요 하시더니 남겨주셨습니다. 자, 어떤 종목인가 보니까요. GS건설 가지고 계시고요. 매수가가 27,200원, 비중은 100% 가지고 계세요. 물 타다 보니까 비중이 100%까지 왔어요. 냉정하게 손절도 가능합니다. 손절이 나을까요? 버틸까요?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.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. 이 종목 어때요? 제가 안 하고 있는 섹터가 뭐가 있냐면 리츠 관련된 ETF 상품들, 네. 강원랜드 레고 사태, 요거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건설주, 그 다음에 금융주, 뭐 증권주나 뭐 은행주, 그러니까 리츠 쪽 관련된 거. 네. 이거는 저는 언제든지 또 다시 매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쪽 섹터는 완전히 실물에 직접적인 어떤 큰 타격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좀 의견이고요. 요런 비유를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좀 무서운 건지와 관련돼서. 아이작 뉴턴 혹시 아세요? 뉴턴. 네. 네. 뉴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? 뉴턴의 법칙. 만류인력의 법칙. 네. 중력이라는 거를 찾아내서. 사과 떨어지는 게 그쵸? 뉴턴 맞죠? 네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. 알고 있는 거는 좀 뭐 물리학적, 과학적으로 되게 큰 업적을 이뤘잖아요. 그거 업적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업적이 있어요. 뉴턴이요?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신이라는 존재와 네.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싹 바꾸는 그래요? 네, 그런 역할을 처음 한 게 있어요. 들어봤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네. 과거에는 뭐 농사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신이 노했다든지 그래서 재물을 맞아요. 바치고 기우제 같은 거 그렇죠, 지내고. 그랬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,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영역은 나눠져 있다. 저기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.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.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만류인력의 법칙은 떨어지지 않아 중력이라는 걸 착용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결국은 중력의 법칙 같은 게 적용되지 않을까. 과학이다. 그죠. 그러면서 이제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. 오, 그러니까 큰 역할을 했네. 과학 기술 우리가 그러니까 중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네. 하늘이라는 존재는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신이라는 존재였는데 인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그냥 똑같이 자연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닐까? 이런 인식을 바꾸다 보니까 거의 어떤 혁명을 일으켰네요. 혁명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위대하고 아. 위대하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그렇구나. 네.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은 잘 안 바뀌어요. 그렇게 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네. 그 사람의 인식이 한번 딱 바뀌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게 다시 과거로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. 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. 지금 전기차 시대가 끝날 거라 생각하세요? 아니요?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? 전기차요? 네. 지금부터 시작이죠. 전 세계가 전기차로 친환경으로 그쵸. 가자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이게 10년 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요? 10년 전에는. 10년 전에요? 네. 전기차가 되겠어? 그렇죠. 맞아. 지금 그리고 우리가 물은 사 먹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거 19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물 사 먹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맞아요, 했었어요. 맞아요.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. 우리 환경 그쵸. 지켜야 돼요. 근데 이러면서. 지금 우리가 사 먹고 있잖아요. 인식의 변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체험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내가 눈으로 보고 생필품처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인식이 한번 바뀌게 되면 그 인식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네요.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레고 사태라는 걸 가지고서 일단 불을 지폈잖아요.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가 너한테 돈을 지급해 줄게 보증을 섰는데 결국은 나중에 주긴 졌지만 어겼잖아요. 약속을 안 지켰죠. 그럼 요거는 그냥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아.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. 그러면 서울시는 다른 데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선례를 남겨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썩은 팔이 도려내야 되거나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거나 뭐 M&A 우리가 좋게 말하면 M&A 형태로 이해되겠죠. 뭔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실을 감추면 안 되고 드러나서
그거 싹 다 정리하고 이게 이제 딱 해지기 전까지는 전 조심해야 된다.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위험이 도사려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. 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. 근데 요 의견을 드린 지 꽤 됐죠. 꽤 지금 주식도 많이 빠졌고. 그런데도 저는 아직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. 진짜 그러려면 많이 빠졌는데. 어떤 걸 던져야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의 변화들 있잖아요. 저 같은 이런 좀 보수적인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바꿔줘야 돼요.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. 더 이상 그거 관련된 거 없어. 이런 식으로.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지방자치대가 안 하면 이제 정부가 딱 공시를 해서 이제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보증해주겠다. 이런 식으로 어떤 신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게끔 해결을 해준다든지.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런 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. 불리하니까. 이런 식의 전 투자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GS건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집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 위험을 좀 감수할 필요는 없다. 훨씬 더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네. 이게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약간의 손실을 기록을 하겠지만 이게 맞았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치명적인 실패를 안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. 이런 식의 어떤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. 그래서 GS건설에 대해서는 27,200원 정도가 좀 되는데요. 28,000원에서 한 29,000원? 요 가격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비중을 계속 좀 줄여놓자 라는 의견입니다.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줄여놓고 네. 그리고 건설이나 좀 금융이나 리츠 관련된 주식들은 실물로 뭔가 좀 드러나는 악재가 실제로 다가올 때 그때까지는 좀 저는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자라는 의견이고 다른 기업 하자 의견입니다. 냉정하게 손절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뭐 100%다 손절하는 것보다는 반등 나올 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로 그거는 대응을 할까요? 뭐 시청자님이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뭐 저 같다면 100%의 비중이라면 전 네. 3분의 1씩 진행할 것 같아요. 아. 3분의 1 정리했다가 바이오 가고 3분의 1 정리했다가 뭐 배터리 가고 이런 식으로 전 진행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GS건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, 이 건설에 대한 업종 업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.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저희가 좀 종목 이제 일단 비중을 과감하게 좀 덜어내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.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그 손실은 또 우리 잘 가는 종목들 있으니까 그쪽에서 수익으로 채워가면서 잘 회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